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량에 있는 고전화 시스템을 안전하게 해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압에 적용된 차량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 반경을 2격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성이 없는 이런 펜스를 사용해서 작업 반경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전압 차량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고전압 차량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전압 안전 표지판을 차량 위쪽에다 설치합니다. 자, 제일 먼저 차량의 시동 상태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량의 클러스터에 보면은 지금 자동차 그림이 있죠. 녹색 표시가 되어 있고 앞뒤로 갈 수 있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있다는 표시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시동이 걸려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있는 이런 표시를 보고서 시동 상태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시동을 해제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의 파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키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쪽으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서 키를 제거한 후에 잠금 장치가 있는 잠금 박스 안에다가 다시 재접속이 되지 않도록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시건 장치를 해서 열쇠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접속 방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차량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시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의 12V 배터리를 해제해 줍니다. 차량의 12V 배터리가 큰 메인 배터리에 있는 릴레이들을 구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 있는 12V 배터리를 전원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차량에 있는 12V 배터리 전원을 제거할 때는 마이너스 쪽 단자를 탈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쪽 단자를 탈거한 다음에는 얘가 딴 데다가 이렇게 대충 두면은 다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절연이 되는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단자의 재접속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차량의 12V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는 약 5분 정도를 대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전화 시스템에 남아있는 잔류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 5분 정도, 상용차나 아니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 10분 정도를 대기하여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서의 고전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실 때는 먼저 시계, 반지, 목걸이 등 세부치를 멀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장갑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무에 있는 땀 차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장갑이라고 하는 얇은 작업장갑을 추가로 착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절연장갑을 착용하기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사용 전 확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확인이 끝난 이후에는 절연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 프레임이나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절연장갑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가죽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갑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착용하고 난 후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압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안면보호구와 절연모까지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맞춰서 조여주신 다음에 안면보호구를 내려서 개인보호 장비 착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차량의 고전압 차단 스위치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고전압 차단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고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취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스위치를 해제하는 방법은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지금 여기 보시는 노란색 레버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 살짝 들어 올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화살표 표시가 있는 방향으로 살짝 앞으로 들어주시면은 녹색 레버랑 같이 스위치가 올라오면서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의 서비스 플러그를 해제한 이후에는 또한 재접속이 되지 않도록 아까 저희가 키를 집어넣었던 잠금 박스 등을 사용해서 재접속을 방지하여 줍니다. 그래서 잠금 박스 안에 아까 키를 집어넣었던 잠금 박스 안에 서비스 플러그를 같이 보관을 해주시고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시건 장치를 연결해서 재접속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겠습니다. 차량에서의 고전압 해제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투폴 테스터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왜 사용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테스터류를 사용하실 때는 원치 않았던 휴먼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폴 테스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투폴 테스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타입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날로그 타입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아날로그 타입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살아있는지에 대한 레인지를 나타내 줄 때 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날로그 측정 장비의 경우에는 내장된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투폴 테스트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전압을 갖고 있는 소스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이 장비가 괜찮은지를 판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차량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CVT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CVT 배터리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DC를 볼티지를 검출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투폴 테스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측정 리드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딱 눌러서 여기서 나오는 측정 값들을 확인함으로써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절차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에서의 서비스 플러그를 저희가 탈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잔류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잔류전기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로 남아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터리 쪽이랑 연결된 커넥터를 빼서 반대쪽에 있는 시스템 쪽에 전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배터리의 메인 커넥터를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차량마다 작업하는 순서나 부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차량 제작사의 서비스 매뉴얼이나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커넥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락을 해제를 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된 커넥터를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몸쪽으로 2차적으로 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커넥터를 살살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차량에 이제 고전압이 단존하는지를 확인하는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잔류전기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차량에서의 잔류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폴 테스터를 사용해서 잔류전압을 확인합니다. 차량의 지금 고전압 시스템, 특히 인버터 쪽에 있는 잔류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터리 쪽이 아니라 차량 시스템 쪽에 있는 이쪽 단자를 통해서 잔류전기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커넥터를 확인을 해서 두 개의 커넥터 접점에 찍어서 잔류전기가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잔류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쪽에 있는 선들이 샤시 쪽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면은 또한 전기적인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잔류전기가 없는지 또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샤시 쪽이랑 해서 포인트를 찍을 때는 정비지침서나 매뉴얼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의 샤시 쪽, 특히나 도장이 없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도장이 없는 샤시 쪽 그라운드랑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잡고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반대선도 측정을 해서 잔류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 측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3점 측정이라고 하고요. 3점 측정을 했을 때 모두
안전한 전압 밑으로 떨어졌으면은 비로소 고전압이 차단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에서의 고전압 단자와 샤시 쪽 간에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차량에서의 아니면은 기본적인 전기적인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절연 저항이라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멀티 테스터 기능도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절연 저항만 특성하는 기능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 플러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고글이라든지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연 저항계를 측정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는 쪽이 아니라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따로 별도의 리드선을 연결하는 곳이 있던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를 일반적인 저항 쪽이 아니라 절연 저항이라는 곳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볼티지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볼티지 레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기준은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준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차량이 360V나 400V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바로 위에 단계보다 높은 500V 레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볼티지 레인지를 너무 높게 두시면은 차량에 있는 부품들의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윗단계에 있는 볼티지 레인지를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에서의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 고전압에 있는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와 각각 샤시 그라운드 쪽에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정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절연 저항계를 연결해서 이 차량에 적용된 시스템보다 한 단계 위인 500V 레인지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포인트 쪽에서 프로브를 대고요. 지금 본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할 수 있는 메저먼트 버튼이 기측기에도 달려 있고 프로브 앞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호를 주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가 출력이 실제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절연 저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실 때는 저 절연 저항이 계속해서 값이 변하거나 세츄레이션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기를 계속 출력을 해주시면서 값이 변하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해서 값을 확인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값이 변하지 않을 때 출력 버튼을 떼주시면은 측정 값이 홀딩이 되면서 이 측정 값을 가지고 합부를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단자를 측정한 후에는 바로 다음 쪽 단자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번 단자를 측정하시면은 회로의 성격에 따라서 측정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연 저항이 세츄레이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측정이 완료되면은 버튼을 떼주시고 그 측정 값을 가지고 합부를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전위 본딩에 대한 것과 등전위 본딩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등전위 본딩은 일반적인 전기 상황에서의 접지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차량에서는 접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접지와 비슷한 역할들을 해줘서 실제 차량에서 고전압에 의한 위험이 발생됐을 때 접지 역할을 해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전압 부품의 하우징들은 차량 사시 쪽이랑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적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매우 적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럴 때 바로 미디온 테스터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등전위 본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차량에서의 등전위 본딩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고전압 부품의 외부 껍데기 하우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하우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사시 쪽이랑 마운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고전압 부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차량의 고전압 부품을 겉에 감싸고 있는 바디는 모두 다 차량 사시 쪽이랑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케이블로 되어 있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마운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은 미디움 테스터라는 걸 확인을 해서 차량의 샤시 쪽이랑
이 지금 하우징 부분이 서로 간에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매우 작은 저항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움 테스트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차량의 사시 쪽과 그 다음에 부품이 하우징 쪽을 서로 연결해서 고전압 부품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우징 쪽이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반대쪽에 있는 샤시 부분을 제가 하나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지금 고전압 부품이 지금 위에도 하나 있고요. 아래도 하나 있고요. 이쪽도 고전압 부품이겠죠. 그래서 한 3개 정도 측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중전위 본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전위 본딩을 측정하실 때는 측정 포인트를 일단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레인지에서 제일 작은 레인지 40mm 정도지 않습니까? 상당히 작은 레인지를 검출을 할 수 있도록 측정 레버를 놓으신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매저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을 일단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측정된 값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약 1.11mm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스펙이나 리퀘어먼트는 0.1옴보다 작으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기준들은 각 제조사의 서비스 매뉴얼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매우 적은 저항들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샤시 그라운드 쪽이랑 고전압 부품의 하우징들이 제대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부품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두 번째 부품에도 등전위 본딩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품에 있는 샤시 하우징 쪽이랑 연결을 했을 때 역시나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부품도 차량의 샤시 쪽이랑 잘 마운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차량의 PDU라는 부품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차량의 PDU 쪽이랑 같이 하우징 쪽이랑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도 역시나 아까처럼 매우 작은 저항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전압 부품들의 하우징이 샤시 쪽이랑 잘 연결이 돼 있고 등전위 본딩이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량에서의 고전압을 안전하게 해제하는 방법과 차량에서의 고전압 안전 시스템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전압 배터리의 구성 요소와 안에 내부에 있는 시스템의 특성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